날이 갈수록 숨막히는 동아시아의 상황.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오커스 동맹을 맺으며 호주의 핵잠수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덕분에 한국이 오랜 수건이었던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될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 두 방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던 세계대전을 순식간에 종결했습니다. 반자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전투를 지속했던 일본이 바로 항복을 할 정도로 핵의 위력은 확실했습니다. 지금도 핵의 위험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나섰지만 지금은 핵을 만드는 것도 핵을 보유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핵을 만들기 위한 원료인 우라늄을 미국이 철저하게 감시 및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핵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무서운 칼날을 들이댈 정도로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미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한국은 미국 감시를 벗어나 핵 개발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내 미국 감시망에 걸려 그 이후로 핵 개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특별하게 핵을 허가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개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가 출범하게 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프랑스의 슈프랑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잠수함 어태급을 받기로 합의가 된 호주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 수입을 결정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총 77조에 해당하는 잠수함 사업을 놓친 프랑스는 호주의 태도에 분노하며 미국에게 외교적 분노를 표출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한국 역시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요청하면서 미국에게 핵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은 한국도 예외가 없다고 말하며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잠수함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수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떠오르는 중국의 위협을 막을 파트너로 호주가 선택되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면서 한국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 군사 파트너인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한국 핵무장을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커스의 출범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최근 북한의 불안한 움직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SLBM을 비롯해 소형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을 비롯한 미국 동부까지 북한의 핵잠수함이 타격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서 온전히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이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정계는 물론이고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깜짝 놀라며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 조약 10조에 따르면 본 조약상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탈퇴할 수 있는 여건이라 볼 수 있으며 한국이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이미 SLBM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에 핵 처리 기술에 있어서도 문외한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서 핵 보유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한국 핵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핵 보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호주의 핵 잠수함 수용에 대해 한국이 같은 논리를 미국에게 들이댄다면 미국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국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저절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에 핵 보유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북한을 견제한다는 대외적인 이유도 충분하기에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호주에게 특별한 사유로 허가해 주었다고 얘기한 만큼 한국도 예외적으로 핵 처리에 있어 관용적으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 군중 리더십 네트워크는 보고서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한 미국의 결정은 최악의 수라는 평가를 내리며 한국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미사일 보유를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설마 했던 한국의 핵 보유가 가시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긴급 국방회의를 비밀리에 열면서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핵 보유국으로 거듭나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큰 파란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국의 미래가 창창하게 열리길 바라며 한국이 핵을 소유해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슈TV였습니다.